자, 먼저 제1절의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한 공식 위주로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자, 재무설계는 대체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재무설계사에게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자,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CFP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 본절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필요 자금 자체를 산출을 하는데요. 자, 현재 시점의 필요 자금과 미래 시점의 필요 자금의 크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래 가치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했었을 때 자, 고객으로 하여금 저축액을 잘 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얼마가 부족한지 부족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금들은 만약에 3년 뒤에 내가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자, 현재 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이라면 자, 미래 3년 뒤에는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 현재 시점에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미래 시점에 1억 원 이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자, 1억 원에다가 1점 상승률 그 다음에 기간을 반영해서 우리가 미래 시점의 가치를 계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은 우리가 CFP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AFPK 과정에서는 한 기본 개념 정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반복적인 현금 흐름, 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학습만 진행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 11번, 자, 화폐 시간 가치의 의미 및 기본 개념 관련돼서 먼저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는 시간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화폐의 시간 가치, 앞글자 따서 TVM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 100만 원의 가치는 1년 뒤 100만 원의 가치와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들도 있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오늘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과 1년 뒤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으로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 관련돼서 먼저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계산 방식은 단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단리를 보시면 자, 단리는 자,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자, 100만 원을 연간 5%의 단리로 2년간 예금했다라고 한다면 자, 1년 경과한 시점에 얼마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냐면 원금 100만 원에 자, 이자 5만 원이 가산이 됩니다. 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원금에다가 이자율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 거죠? 1년 후에 10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냐? 자, 원금은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년도에 또 이자 5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년도도 마찬가지로 원금 100만 원에 5만 원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년도에 이자 5만 원 합산해서 전체 11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게 바로 단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얼마 받는 거죠? 100만 원에 5%에서 5만 원. 자, 그 다음에 2년 차에도 얼마를 받는 거죠? 자, 원금 100만 원에 5%의 이자율 가산한 5만 원. 자, 그러면 전체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원금이 얼마 붙어 있냐면 100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110만 원이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단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리 계산하는 방식.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복리 계산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리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이자율을 반영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연간 5%의 연복리로 2년간 예금했다라고 한다면 자, 1차 년도에는 원금 100만 원에 이자 5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에서 이자 5만 원. 그래서 1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05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의 경우는 이 105만 원에 다시 5%의 이자율이 가산돼서 우리가 미래에 지급받을 이자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단리는 계속 원금의 이자만 반영되는 거고 복리의 경우는 원금의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의 이자율이 반영돼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2차 년도에는 원금 105만 원에 그 다음에 이자 5% 반영해서 자, 얼마가 붙는 거죠? 자, 5만 2,5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10만 2,500원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리 계산할 때는 110만 원이었는데 2,500원의 이자가 더 붙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경과할 때마다 원금에다가 이자가 합산된 금액에 이자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복리로 계속 자금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리의 이자가 불이되는 기간에 따라 총 이자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일단 별표 하나 해주시고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연복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반기복리의 개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분기복리의 개념이 있고 네 번째로는 월복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자를 1년에 몇 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복리는 1년에 이자를 한 번 준다. 자, 반기복리는 6월 달에 한 번 주고 12월 달에 한 번 주니까 1년에 두 번. 자, 분기복리는 3, 6, 9, 12 이렇게 4번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연간 4번의 이자를 지급하고요. 자, 월복리는 매월 이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연간 12회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복리의 이자가 불이되는 기간에 따라서 미래에 지급받는 총 이자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즉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왜 그럴까요? 복리잖아요, 복리. 자, 복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자에다가 플러스 원금이 계속 합산이 돼서 이 금액에 곱하기 이자율이 반영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를 매월 준다라고 하면 매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의 이자가 가산이 돼서 거기에 이자율을 붙여놓고 계속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 복리 주기가 가장 많은 월복리의 크기가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자, 연복리, 반기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중에서 복리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당연히 월복리가 되겠죠. 따라서 월복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복리 주기보다 더 많은 만기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개념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